안녕하십니까, 조구 선생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 가지 보조지표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잘 핵심만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의 정의부터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성에 따라 상하 밴드의 폭이 같이 움직이게 하여 주가의 움직임을 밴드 내에서 판단하고자 고안된 주가 지표입니다. 앞에 나오는 차트는 코스타 차트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차트입니다. 자, 우측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볼린저 밴드를 한번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이 밴드는 이분인데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데요. 존 볼린저 밴드라고 이분이 미국의 재무 분석가인데요. 1950년생이에요. 그런데 1983년도 자신의 이름을 고안해서 만든 지표가 볼린저 밴드입니다. 자,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좁혀졌을 때 확장되고 확장됐을 때 좁혀지는 어떤 그런 원리가 좀 있죠. 그래서 대부분 확장됐을 때는 이렇게 활용하는 데는 거의 유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단기 목표가 설정에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박스권 매매에 유리한 것이 이게 볼린저 밴드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1선이라고 봅니다. 초록선. 이거는 뭐냐면 21선은 20일간의 종가, 평균값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 21선이에요. 항상 볼린저 밴드는 21선이 중심선이에요. 그리고 위에 상한, 위에 상한선이라고 하고, 자, 밑에 이런 파란색, 이걸 이제 하한선이라고 합니다. 자, 상하가 있는데, 중심선을 끼고 상하가 있는데, 항상, 주가의 움직임은요, 상한과 한, 이 사이가 대부분 95%가 여기서 움직인다. 자, 95%라는 뜻이 뭡니까? 95%가, 이 안에서 주가가 위에 상단에 맞고, 하단에서 맞고, 지지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게 95%고 상으로 가거나 하로 가거나 이런 확률이 5%예요. 5%. 자, 쉽게 얘기하면 상으로 이게 뚫었을 때는요. 어떤 재료 큰 호재가 나왔을 때는 상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를 또 이렇게 이 중심선 하단을 이탈했을 때는 이게 또 확률이 5% 정도 됩니다. 자, 95% 기준을 했을 때 5%. 이럴 때는 큰 악재가 나왔을 때.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세의 변화가 올 때는요, 이게 좁혀지게 돼 있어요. 확장하지 않고 확장 뒤에는 항상 다시 좁혀지게 되죠. 자, 이럴 때 시세의 변화점이 오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이 좁혀졌을 때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시세의 변화점이 옵니다. 근데 밑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장이 되겠죠. 자, 이게 5% 확률이에요. 자, 이럴 때는 전 세계적인 증시가 좀 안 좋았어요. 그때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이 유발한 매도세가 단기 자금 시장의 혼란을 이렇게 일으켰죠. 그래서 증시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또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확장이 됩니다. 확장. 자, 대부분 자, 이렇게 확장됐을 때 활용하지 않는 것에서 유리합니다.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매도 시점을 알아야 되는데 매도 시점이 뭡니까? 매도 시점은 사실은 여기에 저점을 이탈했을 때
바로 저점. 이게 매도 시점이에요. 볼린저 밴드와 상관없이. 이건 다른 지표로 봐야겠죠. 자, 여기 저점을 매도시킬 때. 자, 그럴 때 매도 시점인데, 그때 볼린저 밴드가 확장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자, 여기를 이탈한 날이 이날이에요. 근데 21선이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죠? 여기서 다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꺾이는 시점. 꺾이는 시점. 이날이 매도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확장됐을 때는 거의 잘 안 맞습니다. 예, 안 맞고 박스권 눈에서 등락을 했거나 좁혀졌을 때 그때 가늠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때는 매도 관망, 매수도 신규 매수도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항상 좁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장이 되다 보면 항상 이 밴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상한과 하한, 그리고 21선, 중심선이 옆으로 누웠을 때, 이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하락이죠? 하락입니다. 근데 이게 평행선을 그때까지, 이게 평행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좁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올라오고. 이런 것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데, 대부분, 그래서 관망도 투자다.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좁혀지죠? 자, 좁혀지면서 이제 시세의 변환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 바닥도 평행선을 그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좀 안전하죠. 평행선을 그때. 21선. 그죠? 자, 이러다 보면 이제 시세의 변환점이 또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좁혀졌을 때. 그죠? 자, 이럴 때가 매수 신호입니다. 신호고, 또 옆으로 이렇게 주가가 완연하게 바닥, 여기를 높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추세가 왔을 때, 그러면서 좁혀졌을 때, 그때를 이렇게 좁혀졌을 때 매수 신호로 보고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활용을 안 하는 게 더 낫고요. 예, 그리고 이런 박스권, 이렇게 박스권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여기서 하단에서 이렇게 좁혀졌죠. 여기서 하단 밑에서 사갖고 이렇게 상단에 팔고, 다시 상단에서 매도하고, 다시 하단에서 지지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을 올릴 때, 이때 매수 시점을 잡고, 그 다음에 상단 매도, 이런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거 좁혀졌을 때, 항상 좁혀졌을 때는 시세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좀 넓죠? 넓은데, 이렇게 상단 매도, 하단 매수. 그런데 여기서 좁혀졌을 때, 상단을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동반해서 돌파했을 때, 이럴 때는 매수 신호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확장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좁혀졌다가 넓게 됐을 때, 아까 같이 이럴 때는 아까처럼 매매는 좀 안 맞고 좁혀지면서 또 이렇게 가두리 될 때, 그럴 때 매매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주가가 안정됐을 때. 그래서 상단은 항상 매도가 나오고 하단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는데, 가장 유용한 거는 21선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을 때, 올려놓고 지지 받을 때, 이때를 안전하게 매수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확장됐을 때는 매도 신호로 좀 봐야 돼요. 상단선에서. 그렇죠? 또 하락을 했을 때, 많이 이렇게 확장했을 때 하락을 했는데, 그럴 때는 좀 좁힐 때, 좁혀질 때, 이렇게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이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렇게 우리 소형주들 이렇게 보면 호재가 나오고, 아니면 뭐 관리 종목이나 어떤 그런 종목들은 쉽게 얘기해서 뭐 급등이 나고 급락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상한선, 하한선을 잘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법은
주로 대형주나 이런 대형주들이 좀 무겁죠. 올라가도 2%, 5%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은 박스권 중심에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을 때 이런 경우죠.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 중심선을 따라서 상단 매도. 그렇죠? 다시 여기 중심을 따라서 지키고 나면 이로 상단 매도. 그렇죠? 다시 올라갔고 중심선을 또 올려놓고 이렇게 안전하게 올려놓고 확인 뒤 매수해갖고 그 상단 부근에서 이렇게 매도하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가두리죠, 가두리. 그 터울 안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나머지 이렇게 확장이 됐을 때는 좀 우연 부담이 있다. 그럴 때는 다른 지표나 아니면 또 21선과 61선, 120선 이런 거를 또 활용하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는 100% 맹신은 금물이고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맞게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좁혀졌을 때 확장이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좁혀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요. 좁혀졌을 때는 다시 확장되는 시세 변화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MACD에 대해서 간략하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